오늘 배울 차례는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A, B, C, D 4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으려고 그래요. 중복을 허락해서. 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AA, AB, AC, AD. 그쵸? 그 다음 BA는 조합이니까 BA나 AB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BA는 필요 없고 BB, BC, BD.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CC, CD.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D. 이렇게죠. 이렇게 직접 세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직접 세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게 A에서 D까지 게 아니라 A에서 Z까지 였다라고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죠. 직접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복조합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으로 그렇게 세거나 직접 이렇게 세야 되는데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잘. 중복 순열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얘는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누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얘가 중복이잖아 지금. 근데 이 뒤에 있는 A를 한 단계 더 뒤에 알파벳으로 뒤에 것만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AB, AC, AD, A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는 BC, BD, B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CD, CE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얘는 D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이 표현은 뭐죠? 중복되는 게 없잖아 하나도. 그러면 A, B, C, D, E 중 2개를 뽑기만 한 거죠. 뽑는 가지수란 말이야. 지금 뭐가 됐냐면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한다는 게 이제 4, H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와 결과가 같았냐면 지금 5 컨비네이션 2와 결과가 같았죠. 뭐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서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면 3개 뽑는다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얘가 이거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냐 해봤더니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4와 2를 더한 거에서 1을 뺀 거 컨비네이션 2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중복조합을 풀 때는 중복이 포함되어 있고 뽑기만 하는 놈이라면 우리는 NHR이라고 표현할 것이며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M 플러스 R을 한 거에서 1을 뺀 거 컨비네이션 R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중복조합이야. 그러면 이러한 중복조합으로 우리가 계산될 수 있는 것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종류의 개수가 이거죠. 그치? 그 다음에 뽑는 개수죠. 이게 뽑는 개수. 맞죠? 뽑는 개수야.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응용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자, 항의 개수 문제라든가, 또는 정수의 순서상 개수라든가, 아니면 무슨 투표? 무기명 투표. 기명 투표가 되면은 사람이 누가 뽑았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걸로 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항의 개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5승이 있대요. 얘네들로 나타날 수 있는 항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과, 귤, 배가 있는데 항은 어차피 오차가 돼야 되죠.
오차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의 제곱, B의 제곱, C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B의 세제곱, 뭐 A, B의 세제곱, C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B의 5승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항행의 수잖아. 맞죠? 그러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3개의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내가 5개를 사야 돼. 5개를 사야 돼요. 오케이? 근데 순서가 상관 있습니까? 5개를 사는 게 사과 2개 사고 배 하나 사고 귤 하나 사는 거 이거 하고 귤 먼저 사고 사과 사고 뭐 배 사는 거 이거 상관이 없죠? 순서는.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얘기야. 근데 사과만 5개도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얘기죠. 그 말이. 그러면 3개를 선택을 3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죠. 그치? 그러니까 3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몇 개를 뽑아 그런 것을 5개를 뽑는다. 이렇게 우리는 쓰면 답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이런 게 이제 항해의 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의 순서상. 자, 어떤 x와 y와 z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15가 된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이고 2.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치? 여기가 3이고 8이고 여기가 4.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자, x 하나를 1로 보자 이거야. z 하나도 1로 보고 y도 1로 보자면 x가 10개 선택됐고요. y는 3개 선택됐고 z는 2개 선택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아까처럼 세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내가 몇 개를 15개를 선택을 하는 방법수와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 3H15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조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z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붙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일단 x는 2번 뽑혀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y는 3번 뽑혀야 된다는 얘기야. z는 뭐 안 뽑혀도 되고요. 그치?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보면 되죠? x는 2번이 무조건 뽑혀야 되니까 2번 뽑혔다 생각해버리면 되죠. 무조건 이제 이래 있어. 그러니까 사과, 귤, 배가 있는데 집에서 사과 2개는 꼭 사와라. 다른 건 아무거나 사와도 되는데 사과 2개는 꼭 사와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사과 2개는 일단 먼저 골라놓은 거죠. 그러면 얘가 몇 개로 줄어? 13개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야 귤 3개는 꼭 사갖고 와 그랬어요. 그럼 네가 사갖고 오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상관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짓수로 가도 무방한 거죠? 이렇게 어떤 조건들이 붙는다면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래서 2번 수능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B형에서 나온 게 B형에서 나온 게 무슨 문제야? 어이씨 어디 갔어? 엄마 B형에서 나온 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뭐였었지?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r이 10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x와 r은 다르다. 이러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B형 문제에서. 중복조합 문제죠. 그럼 뭐야 이거? 4개의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내가 10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10개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얘와 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과를 1개 샀는데 귤도 하나 이렇게 같이 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빼기 둘이 같게 되는 가짓수를 빼면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얘가 안 샀어. 그러면 뭐야?
얘네들을 안 샀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 그럼 얼마야? 2H10 빼면 되겠죠? 아 그때 이거 6이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너 10 너무 크고 6이라고 하자. 6이었을 거야. 그러면 여기가 6인데 2H6 이렇게 빼면 되고요. 이번에는 얘가 11로 갔다고 쳐. 그러면 2개 중에서 4개 선택하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2로 같았다고 쳐. 그럼 2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얘 3, 3으로 같으면 3, 3으로 같으면 여기서는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냥 얼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얘 3개 다 그냥 정해졌잖아 그냥. 이거를 전체에서 빼면 정답이네요 이게. 이게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나온 4점짜리 문제였어요. 4점짜리 문제였어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죠? 이런 문제가 얘기될 수 있다. 자, 이런 문제들 순서상 문제. 그다음 무기명 투표. 자, 여기에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이렇게 3명의 사람이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한 20명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된대요. 근데 자기 이름들을 다 적으면 중복 순열이 되는 거야. 봐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누구야? 얘가 주체자냐? 3가지. 그렇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그래서 3의 20승이 정답이겠죠. 그때는. 근데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얘가 얘를 찍고 얘가 얘를 찍고 해가지고 20명 중에 얘가 10명 찍혔고 5명 찍혔고 5명 찍혔어. 근데 얘네들이 10명이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을 얘한테 찍었고 다른 애들은 여기를 찍은 거하고 두 번째 것은 10명 중에서 뒤에 있는 애들 10명이 얘를 찍은 거하고 같은 걸로 보는 것을 무기명 투표라고 하죠. 누가 찍었는지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얘는 10표, 5표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순서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그럼 얼마? 가지수가 몇 개야? 선택할 수 있는 게 사과귤 배로 생각하면 되잖아. 똑같이 기호여도 그 중에 내가 선택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얼마? 3의 2치 2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중복 조합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죠. 자,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쌤이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이 중복 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중복 조합은 뒤에 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뒤에 게 더 커도 돼요.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 과일의 종류가 5개 있는데 3개 고르는 방법 이럴 수도 있다고. 그렇죠? 뭐 5H3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0개를 사야 된다 그러면 5H10 뒤에 게 더 커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정수해 이런 놈, 그렇죠? 아까 쌤이 다 얘기해줬죠.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를 문제를 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인데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도 되고 양의 정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답은 얼마예요? 3H10 이게 정답이죠. 얘는 양의 정수여야 된대. 그러면 적어도 하나씩은 1 이상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하나씩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류 3가지 중에서 안 사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얼마를 뺀? 3을 뺀 3H7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는 무조건 사야 되고 그럼 하나 샀어? 얘는 2개 사야 되고 무조건 3개 사야 되고 그럼 3, 4, 5, 6 6개를 이미 샀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중에서 6개를 이미 사고 4개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3H4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자, 이게 이번 경우에서 2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3점짜리 문제 하나 나온 게 문제 3번입니다. 거의 비슷한. 알겠어요? 그때는 노트가 아니라 연필로 바꿨어요. 연필로만 바꿨고요. 그때 잠깐 풀어줬잖아. 그리고 무슨 말이 바뀌었죠? 같은 모양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연필, 여기는 노트라고 합시다. 서로 다른 노트 12권을 3명에게 나누어주는 방법 출발.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는 뭐야? 중복 조합 문제입니까? 아니죠. 중복 순열 문제야. 서로 다른 노트를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국어 노트하고 영어 노트를 누구한테 서로 나눠주는 방법이 누구한테 갔냐에 따라서 순서가 다 다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같은 모양으로 한 것은 중복 조합이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노트 12권을 3명에게 나눠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선택권이 내가 누구한테 나눠줄까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의 11승이 정답인 거죠. 그럴 때는 중복 순열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중복 조합이란 말이에요. 12권을 3명한테 나눠줘야 돼. 그럼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나눠줄까? 이걸 누구한테 나눠줄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3H10인데요. 선생님 모두에게 적어도 한 권씩은 나눠줘야 된대요. 무슨 소리? 한 권씩은 무조건 줘야 된다고. 이제 한마디로 한 명도 안 받는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죠. 한 권도 안 받는 애는 없다. 왜? 우니까 삐지잖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뭘 빼야 돼? 한 권씩은 일단 나눠주고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H9가 정답이 되는 거죠. 어렵냐 이게? 쉽잖아. 이해되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야. 그 다음 문제 5번 한번 봐봐. 숫자 5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6개가 있다. 그랬을 때 8을 4개의 숫자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 술과여라. 자, 0은 돼요 안 돼요? 0은 안 되죠? 딱 봐도 그렇죠? 한마디로 3개로 나눈다. 5라는 숫자를 3개로 나눈다는 얘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 3개의 조합으로 5가 되면 되는데 맞습니까? 5가 되면 되는데 일식은 무조건 가야 돼. 왜? 0, 4, 1 이러면 2개의 숫자의 합이 돼버리니까. 이해되죠? 그러면은 얼마? 5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씩은 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3H2가 된 거야. 그러면 이걸 계산해 봤더니 4 컨비네이션 2니까 4, 3, 2로 나눠서 6. 그래서 6개가 된 거예요. 6가지. 그러면 8을 4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한다.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r을 8 이렇게 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 빼면 돼? 4를 뺀 1K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4H4은 얼마? 7 컨비네이션 4인데 7 컨비네이션 4는 뭐 같아? 7 컨비네이션 3하고 같죠? 그래서 7, 6, 5를 3, 2, 1로 나눈 35가지의 방법수가 있다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이해를 하면 이런 문제가 나와도 이런 함정들이 있고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쯤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같은 맥락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복접의 대표적인 의문문제 2 해가지고 항해개수 얘기했죠 아까.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렇죠? A, B, C 해가지고 이렇게 항해개수 하는 거 다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해개수 알아서 사과, 귤, 배, 감 그리고 내가 5개를 고르면 돼. 그렇죠? 뭐 얼마? 4, H, 5 이게 정답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3개의 문자를 상하여 5차 단항식의 개수? 뭐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5차식 될 거 아니야. 한 단항식 하나당. 그쵸? 그래야 x 5승 나오거나 x의 제곱, y의 제곱, 뭐 z 아니면 x, y의 3승, z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끝났죠? 3h5 이런 것들이란 얘기야.
알겠죠? 그런 맥락이구나. 이게 이제 설명하기에는 중국잡이 학교에서 너희들이 지금 나갔는지 어땠는지 나갔나? 여기? 설명을 잘 하면은 별게 아니에요. 의외로. 의외로 별게 아닌데 설명을 어떻게 잘못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의 그 단원이기도 해요. 중국조합이라는 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개수 얘기가 나왔는데 함수의 개수는 쌤이 이제 정리를 전 시간에 해준다고 했었죠. 함수의 개수를 정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함수의 개수는 뭘 가지고 풀고 뭘 가지고 푸는지를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필기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번 이게 정의역이고요. 치역이야. 여기서 여기로의 함수를 f함수라고 하면 이 함수의 개수는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불렀어요. 함수라는 것의 조건은 이거죠. 한 놈이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x에 있는 놈이 미팅이라고 생각하면 돼. x에 있는 놈이 y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미팅 나갔는데 우리 승인이가 미팅 나갔는데 저쪽에 누가 나왔냐면 누구? 어? 거기에 뭐 그 걸그룹 뭐 요즘 걸그룹 누구 있어? 아니 그 뭐야 그 몇 명이야? 하여튼 연예인 걸그룹 5명이 나왔어. 5명이 나왔어요. 근데 승일이가 요즘 걸그룹 이름을 모르겠네. 근데 승일이가 그래 누구 선택했다? 한이. 그래 승일이는 한이를 선택을 했대. 근데 윤수는 5명 다 찍었어요. 5명 다 나 5명이랑 다 놀 거야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면 싸움이 나겠죠? 어? 나는 한 명 선택하는데 그러면 너는 왜 한 명 선택했냐? 난 5명 선택 한 명 선택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함수는 무조건 한 명만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미팅을 또 나갔는데 상대방이 막 박지성, 오남이 막 이런 애들이 막 나왔습니다. 개그맨 출중했는데 제일 자 외모적으로 아닌 애들이 다 나왔어. 근데 너희 때는 또 외모에 항상 이렇게 그 관심이 많을 때잖아. 그래서 승일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어. 에잇 그러면서 그럼 미팅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함수는 무조건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돼. 무조건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함수의 기본적인 그 조건이죠. 함수의 조건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는 양함수라고 합니다. 그걸. 그리고 음함수라는 것은 문과생은 배우지 않고요. 이과생만 배워요. 양함수의 미분적분도 하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양함수가 원의 방정식 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한 놈이 2개, 3개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원방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다면 x 하나에 y 값이 2개 생기죠. 이러한 f의 x, y는 0꼴로 표현되는 거. 이게 맞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음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음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하고는 별개죠. 사실. 그렇죠? 자, 아무튼 함수의 개수는 그러면 몇 개입니까? 승일아. 함수의 개수. 몇 개? 3회 4승. 그렇죠. 3의 4승이죠. 그렇잖아. 아까 얘기한 미팅 얘기를 생각하면 돼요. 얘가 누구를 선택할까? 얘는 누구를 선택할까? 얘는 누구를 선택할까? 누구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려도 상관없고요. 2명 몰려있고 이래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의 4승. 뭡니까? 중복수열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의 개수는 다 중복순열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치? 네. 중복순열입니다. 다음 2번. 자,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1대1 함수 고1 때 배웠죠?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1대1 함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거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게 1대1 함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누굴 찜을 했어. 미팅을 나갔는데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가 찜한 사람을 선택할 수 없게 하기. 그쵸? 그런 규칙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승일이가 한이를 선택을 했으면 다른 사람은 한이를 못 선택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 근데 반대로 가위바위보 했는데 승일이가 꼴등이 돼가지고 다른 애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애 다 찍었는데 승일이가 뭐 오히려 박지선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안 좋은 제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러한 함수의 개수. 이거는 몇 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네 가지. 그 다음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죠? 이게 뭡니까?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는 순열이죠. 맞죠? 4퍼 패턴의 3.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4파의 3이 되는 거고요. 아니 3파의 4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순열이 된다. 다음 3번.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의 차이는 뭐 차이죠? 얘도 이 조건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게 뭡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죠?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요 조건에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죠. 얘처럼 얘는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면 치역은 A, C, D지만 공역은 A, B, C, D가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렇게 돼야 되면서 남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표적인 미팅. 우리가 3명 나가면 너네 3명 나와야지. 4명 나오거나 5명 안 나오잖아요. 딱 그거죠 이게. 그리고 룰도 한 명이 먼저 선택하면 다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없고 그런 룰을 갖고 있죠. 얼마야? 저거요? 어. 뭘 그걸 생각을 해. 3일 아니야 3일. 얼마? 3팩토리얼. 그죠? 그러니까 n팩토리얼이 되죠. 그냥 순열이에요 순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쉽죠? 여기까지 아주 쉽죠? 지워 됩니까? 자, 네 번째. 자, 이번에 이제 이런 조건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조건이 나왔습니다.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은 fx2보다 더 크다. 이것을 만족해야 돼. 이러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될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1이 3을 선택을 하면 2는 4, 5, 6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3은 마찬가지로 얘가 선택한 것보다 더 큰 수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지? 이런 얘기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그래.
바로 생각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러면 이거 4 곱하기 2는 뭐죠? 규칙은 있는 것 같은데. 어? 6가지? 6가지? 6가지 맞지 않아요? 6가지야. 뭐 어떻게 6가지인지 알았어. 3 곱하기 2 곱하기 1. 아니죠, 당연히 그건. 자, 생각을 할게. 자, 얘가 이렇게 같은 놈한테 갈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 반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체의 개수의 반절은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이 네 개에서 방금처럼 같은 게 될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죠? 4 퍼미테이션 2죠. 네. 맞지? 맞죠? 같은 것이 될 수 없으니까 1대1 함수 아니야? 네. 그 중에 반절은 1이 선택한 것보다 2가 선택한 게 적은 게 반절일 것이고, 맞죠? 나머지 반절은 1이 선택한 것보다 2가 선택한 게 더 큰 게 반절일 것이. 맞죠? 예전에 너희들 등수 따질 때 그것처럼. 그치?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네. 이게 뭐죠? 저거요? 이게 뭐죠? 저 뭘 뭐야, 4 콤비네이션 2지. 조합이. 됐죠? 6 콤비네이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 원래는 이것도 6 퍼미테이션 3인데, 이것에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는 거야. 3팩토리얼만큼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에서 이것만 만족해야 되는 거. 만큼 겹치는. 이 의미야.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축소시켜서 이렇게 적게 일부러 너희들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정답이야. 이건 조합으로서 함수 개수를 구하는 게 이런 거야. 그러면 자, 문제 하나 내볼게요. 이거이면 부등만이 바뀌었어.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죠. 이해됩니까? 5번. 얘는 조합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요. 함수의 개수는 뭘 것 같아? 이건 똑같아. 그림은. 이 그림에서. 뭐? 아니죠. 아니, 알수 있어. 이게 이 는만 없으면 조합이잖아. 는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얘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그 말은 중복된다라는 얘기죠. 그 말이. 그러네.
맞잖아요. 어? 1이 얘를 골랐고 얘 중복해서 고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 예를 들어서 미팅 상대가 왔는데 내가 선택을 했는데 저쪽에서도 마음에 든다고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내 선택권은 여기에 있잖아. 얘가 갖고 있잖아. 선택권은 얘네들이. 이 중에 고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6종류 중에서 3명이 고르는데 중복해서 골라도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됐죠? 그러면 이래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함수의 개수를 하면 똑같이 6H3이겠죠? 다음 6번. 6번은 이제 전 시간에 해준 거가 이게 마지막이죠. 원래 상수함수의 개수도 있는데 걔는 이 수열하고는 이 순열하고는 순열일과 조합에서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냥 걔는 빼고 이랬을 때 요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인데 뭐하고 공역과 치역이 같도록 요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예요. 뭐 이용한다? 이 시간에 뭐 이용했어? 분할 분배. 맞죠? 이 6명을 세 그룹으로 분할하고 그걸 여기다 태우는 거니까. 그쵸? 분할 분배 이용.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야. 분할 분배 이용. 그럼 끝나죠? 이게 함수의 개수 문제를 우리가 전부 다 선생님이 정리를 해본 거야. 알겠죠? 다 정리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구나. 다 적었습니까? 적어됐죠 이제? 자, 책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책에는 다른 내용들은 안 나왔고요. 컨비네이션과 그 다음에 중국조합 이 두 가지만 얘기했죠. 정의역, 치역이 공역에 대하여 이런 함수일 때 아까 얘기했죠? 이것을 만족하는 놈은 조합을 이용하면 되고요. 크거나 같다인 거나 이러면 중국조합을 이용하면 된다. 물론 얘가 바뀌어도 동일하죠? 그치? 바뀌어도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문제 10번 같은 경우는 A에서 이거이면 이거다. 그러니까 얼마? 하나, 둘, 셋, 넷, 다. 5 컨비네이션 3. 얘 같은 경우는 5H3.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는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뭔가 좀 까다로운 조건들을 주겠죠? 그래서 11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번을 한번 해보세요. 12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11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2번은 11번. 11번 내신 문제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거죠? 윤수 풀었어? 맞아.
승인이라 네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풀면은 1이 9하고 대응해도 된다는 얘기야. 어찌 보면 1이 9하고 대응한다고요? 그러니까 너가 생각한 대로 풀면 막 그런 것도 막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지. 뭔지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러네. 유리가 다시 풀어봐야 돼. 자, 해볼까요, 이제? 답이 뭐예요? 모르지, 나도. 해봐야 알죠. 네, 이거 답 좀 알려주세요. 아, 알려줄게. 됐다. 자, 이렇게 있고요. 1, 2, 3, 4, 5. 머리를 잘 써야 돼. y는 조금밖에 없죠. 6, 7, 8, 9. 6, 8, 90? 네. 8, 90.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f의 3은 8이다 라는 얘기니까 3이 8하고는 무조건 대응을 하고 있죠. 그치? 얘는 정해진 거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은 어디하고만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 둘은. 그쵸?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면 죠. 그러니까 얼마? 2H2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대응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또 어디하고 대응할 수 있죠? 890. 그렇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네. 중복기 허락된다고 했습니다. 그치? 그럼 얼마? 3H2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중에 하나, 얘가 선택하는 거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치? 그리고 둘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됐다고 쳐. 뭐 해야 돼? 곱해야 완성이 되잖아. 얘 하나만으로 함수 됩니까? 그게 합의 법칙, 곱해 법칙 이게 그거야. 과정이잖아, 과정. 그치? 이거 하나만으로 과정이고 이거 하나만으로 과정이기 때문에 곱해야 완성이 되죠? 과정은 곱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게 정답이죠. 됐니? 네. 그럼 얼마 나와? 3 컨비네이션 2. 얘는 3 곱하기 얘는 4 컨비네이션 2. 그럼 4, 3, 6, 18. 정답이 되겠네요. 맞았어, 승일이? 곱하기를 잘못했어요. 이해됐죠? 네. 12번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함정이 하나 도사리고 있는데 이거 풀 수 있을까? 이 12, 왠지 나 보통은 넘어가거든 대부분. 이 정도 했으면 얘들 됐지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12번 하나만 해봐. 12번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딱 봐도 함정이 함정이
함수를 만들어봐. 함수를 만들어보면 돼요. 3이 앞에 나올 수가 없죠. 대응 관계니까. 야, 함수를 왜 3개를 만들어? 2개만 정의역 치용만 있지 무슨 합성함수도 아니고. 아, 저기 그래 인수가 잘 만들었네. 아, 인수 이거 더 이상 뭐 하나 빼먹었구만. 아직도 안 풀렸단 말이야? 그러면 식만 얘기해봐. 식만. 누가 자기 푼 사람 식만. 아직 감을 못 잡았어. 아, 네. 응? 자, 봅시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A하고 B하고 C 중에서 A가 더 크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선택되면 얘가 얘보다 작은데 이렇게 선택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거 아니니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치? 852 근데 왜 저걸 못 가지? 이런 거잖아. 아니면 CBA 얘가 여기에 선택했는데 얘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얘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될 수 있는 거죠? 그치? 이래도. 그러니까 근데 얘는 문제가 뭐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얘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해야 되고 다 선택해야 되잖아. 그러면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1번. 1번이 맞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1번이 맞는 거야. 물론 이거를 0부터 해서 9 써도 상관없어요. 0에서 9.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거 뭐야? 이걸 만족하는 놈. 같아도 되면서 크거나 같은 놈. 10H3이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0가지, 얘가 선택할 거 10가지, 얘도 선택할 게 10가지니까 이 중에서 고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정답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A는 9가지니까. 아,
끝나잖아 이러면. 맞아요. 영역이었는데. 이거 빼고는 없잖아요. 뺄게 그 중에서. 왜? A가 0을 선택해 버리는 이상 B는 이런 데 선택할 수가 없죠. 한 가지만 빼면 돼요 그냥. 이게 함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거 함정 하나 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아우 참 이 환장하겠네요. 그렇죠. 답 나오겠죠? 아 참. 알았어. 잠깐 쉬었다가. 아 무기명 투표 이건 얘기 안 해도 되죠? 아까 다 했던 거라. 그리고 부호 변화. 부호 변화는 저걸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거까지만 요거는 다 얘기했죠? 3명이 출마했다. 투표를 하는 수에서 15명이다. 무기명으로 적어낼 때, 한 명을 적어낼 때 투표 결과의 경우에 출마하라. 기권과 부호는 없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호 변화는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너희들이 중복순열을 배우는 그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서 두 가지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아까 선생님처럼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칸막이를 끊어서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칸막이를 쳐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X가 막 여러 개 있고 Y도 여러 개 있고 Z도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칸막이를 X 여러 개 중에서 이게 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여야 된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칸막이를 칠 수 있죠? 이 X 중에서 두 개일 때 칸막이 치고 세 개일 때 칸막이 치거나 하나의 치거나 없을 때 칸막이 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오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 5개를 이렇게 만들어. 5 맞죠? 이 중에 칸막이를 얘를 세 그룹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야. 그럼 칸막이를 어떻게 치면 되죠? 이렇게 쳐도 되죠. 그럼 뭐야? 세 그룹이 3개 하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쳤어. 그럼 2개 하나, 2개. 여기에 나와 있는 칸막이를 치는 방법의 개수로 구할 수도 있다고. 중복순열을. 그러면 이 칸막이 칠 수 있는 가지수가 총 몇 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3개를 치면 되죠. 그러면 6개 중에서 3개를 치면 되죠. 그럼 아까 그 문제 3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였어요? 5인 거. 뭐 어떻게 했습니까? 3 h 5였잖아. 이거 계산하면 5, 6, 7, 8에서 7 컨비네이션 오니까 뭐 같죠? 잠깐만. 맞나? 맞지 않아요? 그러면 3개 중에서 아까 5개였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고 칸막이를 치는 게 잠깐만. 이게 6 컨비네이션 3이면 6 컨비네이션 3이 아니구나. 뭐라고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지금 생기는 게. 6개 중에서 3개를 치는 거잖아. 이거하고 다 다른 거죠. 그치? 그럼 이 중에 3개를 치는 게 퍼미테이션 3이 되죠? 맞죠? 퍼미테이션 3이 되죠? 컨비네이션이 아니라. 여기에 6개의 의자에 3명 앉히는 거. 그리고 잠깐만. 컨비네이션 3 맞구나. 컨비네이션 맞네. 6 컨비네이션. 요거.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얼마 되죠? 6, 5, 4, 3, 2, 1. 그러면 20개고. 얘는 7 컨비네이션이니까 7 컨비네이션이니까 7, 6, 2. 잠깐만. 왜 다르지?
셋, 넷, 5명이고. 그 안에 음. 한 명 이상씩 들어가는 이유 응? 아니에요. 거기에 세 등분이 되려면 잠깐만, 두 개만 치면 세 등분이 되지. 아, 두 개만 치면 되지? 그렇죠? 두 개만 치면 되죠? 두 개만 치면 세 등분이 되는데 어떤 걸, 세 개를 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치면 되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두 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요, 잠깐, 0개 사는 경우도 있지. 0개 사면 하나, 이렇게도 되는 거고. 잠깐만, 어씨, 갑자기 이렇게. 좀 이따 봐. 좀 이따, 잠깐만. 잠깐 쉬었다가. 중국조합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라고 치면, 이제 우리가 이거잖아요? 3H5잖아. 그치? 그래서 얼마? 7 컨비네이션 5여서 7 컨비네이션 2. 이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얘를 3등분 하려면 칸막이가 몇 개만 있으면 됩니까? 2개만 있어도 돼요. 맞습니까? 2개만 있으면, 이렇게 2개만 있으면 한 개, x가 하나, y 2개, z 2개. 맞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x 하나, y 없고 z 4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칸막이를 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서 2개를 칸막이를 치면 되죠? 네. 맞지? 네. 근데 이게 방금처럼 이렇게 2개가 중복돼도 되죠? 네.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7 컨비네이션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 이런 방법으로 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네. 그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왜 쌤이 이 얘기를 했냐면 이 문제가 이제 그러한 케이스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양해보 플러스가 6개가 있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부가 또 8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7, 8. 8개가 있습니다. 근데 부 변화가 4번 생긴다는 얘기는 이런 마이너스 묶음이 몇 개 있으면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눠지면 뭐 예를 들어서 자 봐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3개 들어갔다고 쳐 그럼 여기서 한 번 생기고 여기서 한 번 생기고 2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이런 데 있으면 3번 4번 이렇게 생기는 거죠. 부호 변화가 이해돼요? 그러면 이 8개의 마이너스를 몇 개의 그룹으로 2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치? 2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 그룹이 요 칸 중에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2개가 일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좀 여기가 보면은 심한 문제라고 돼 있죠. 심한 문제인 이유는 이렇게 있는데 자 마이너스가 이런데 2개 들어가면 4번 생기는 건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죠? 앞에 있으면은 한 번 생기죠. 그때는. 양쪽에 둘 다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이런데 이렇게 있으면 2번밖에 안 생기잖아. 그러면 2개의 그룹으로 나눴을 때는 이런 경우는 안 되죠. 그러니까 2개의 그룹으로 나눴을 때는 이 사이에만 2개가 들어가는 케이스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네. 그 경우와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서 한 번,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중간에 끼면 3번, 4번, 3번, 그다음에 끝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케이스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만약에 사이에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더 끼면 한 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니까 안 되지. 이 2가지를 따로 생각을 해줘야죠.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8개를 2개로 나누는 경우.
17, 26 해서 7일까지일 거 아니야. 그럼 몇 개? 7개죠. 그죠? 7가지가 있어. 7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플러스가 이렇게 6개 있는데 이 사이가 몇 개야? 5개지. 5개 중에 2군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는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는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얼마? 곱하기 5 컨비네이션 2죠. 플러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여기에 마이너스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고 마이너스 하나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하나. 그럼 세 그룹으로 나눠야죠. 세 그룹으로. 그럼 얘를 8개를 세 그룹으로 나누는 가지수. 그치? 8개를 세 그룹으로 나누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 5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근데 음. 아니면은 여기 그 다음에 이 사이 중에 하나. 근데 이 세 군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정해져 있잖아. 무조건 루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계산해서 해야 된다. 이 문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치? 맞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쌤이 얘기한 그런 중복조합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게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저거 해보면 할 수도 있긴 할 건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얘는 바라본다. 그래서 부를 한 개씩 미리 배치를 한다. 하나씩을 다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부를 어디다 넣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항 정리 얘기를 할 건데 시험 범위는 너희 어디까지 나오면 어디까지인지 아직 안 나왔지? 나왔어요? 나오면 바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 시험 범위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쭉 나갈 거야. 아마 지금 예상이 확률 저번 시험부 앞에 나와가지고 맞아 했다고 했지. 이번에 지금 어디 배우고 있어? 이한종이 지금 이항 정리 배우고 있어? 그럼 저번에 확률은 나왔다고 시험에? 작년에 아 작년에. 또 나오겠네. 진짜? 또 나오겠지. 지금 이항 정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쭉 가도록 할게요. 너희들은 따로 시험 대비를 하거나 이런 것은 그냥 자기네들이 교과서 풀어보고 아니면 뭐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 해보고 그냥 질문 받는 것 정도로만 할 거야. 네. 그렇죠? 일단 우리는 진도가 또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 거. 자, 나머지 문제들은 본인들이 한번 연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